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준비한 이 영상은요, 4월 15일에 교육부에서 2028 학년도,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27년 11월경에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바뀌는 수능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페이지 수가 선생님 정확하진 않은데 약 154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분량의 자료를 배포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꼼꼼히 읽기는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이 수학 과목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2028 수능 예시 문항에 대한 총평을 조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바뀌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지로 수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까지 기존의 이제 이 수능 체제는요.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뭔가 유불리가 이게 좀 유리하고 이거는 좀 불리하고 하는 유불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2028년부터는요, 이 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이 다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돼요. 또한 그래서 따라서 문과, 이과의 구분도 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 세 개의 과목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출제 범위에 해당이 돼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 배포 자료에서 이거는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온 부분입니다. 자, 원래 수학은요, 30문항에 100분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객관식은 21문항, 그리고 단답형 9문항으로 이 문항수도 좀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배포 자료에 의하면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를 너네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중인데 그럼 이거는 그러면 수능의 출제 범위가 아닌가요? 네,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모든 단원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위계성 때문에 이 내용 자체, 이 과정만으로, 이 단원만으로 고1 수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했죠.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도 당연히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능 출제 범위는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정에서의 이제 미적분 과정과 기하 과정이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확률과 통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부분에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원래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졌었던 부분이 이제 다시 모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부활해서 약간의 확률 통계 부분은 기존보다는 조금 내용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조금 멀긴 했어. 근데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369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369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정말 중요한 세 개의 모의고사가 369 모의고사거든. 특히나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전국적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통 수능 보기 거의 직전의 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10월 모의고사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거는 치르지 않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일 단위로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하반기에 9월 모의고사였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세대부터는 8월로 바꿀게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4주 또는 5주 중에 시행을 해서 그 시험의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에 지원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이 시험의 이 시행 일정을 변경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이 사실 요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한데, 자, 2028년 수능에 예시 문항을 발표했습니다. 수능과 똑같이 이제 30문제 발표했고, 이거에 대한 총평을 조금만 선생님이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형적인 변화는 어떻냐면요. 자, 대수 9문항, 그리고 미적분 12문항, 확률과 통계 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30문항이고, 자, 배점은 여기 이제 문항수가 미적분 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 배점이 39점, 그리고 대수하고 확률 통계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객관식과 단답형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21문항. 그래서 22번부터 30번까지는 전부 다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예시 문항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기존의 모의고사, 고3의 모의고사나 수능하고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그래도 역시나 미적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4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은 미적분 과정과 기하 단원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산력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쉬운 수능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2028년 수능 예시 문항에 28번, 29번, 30번이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들도요. 근데 이제 28번의 미적분 원 과정의 문제하고 30번의 대수를 이용한 이제 이 문제 두 문제가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이 두 문항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얘를 이 A에다가 이제 이거를 대입해 본다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이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쉽게 분명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똘똘이가 갑자기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진 않거든. 정말 다양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런 감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원과 대수의 문제의 수준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번은 어떤 문제였냐면요. 확률 통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한 문제씩 나오긴 했는데, 29번은 약간 좀 실망할 정도로 문제가 좀 굉장히 좀 평이하게 쉽게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치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바뀔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주머니 안에 02, 1, 2, 3,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머니 안에 공에 예를 들면은 1번이 적혀 있는 이 공의 개수를 한 개만 더 늘린다든지 하면 이 문제도 분명히 계산 과정이 조금 달라지는 과정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뀔 여지가 있는 문제였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21번 문제와 29번 문제가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21번은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원래는 가장 이제 헬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확통 문제로 배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가 29번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생긴 걸로는 이렇게 수열처럼 생겼는데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확통 문제였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은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제 확통이 정말 완벽하게 부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 추론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증명하는 문제 있잖아요. 증명 과정에서 빈칸을 이제 우리가 추론하고 그 빈칸에 들어간 이제 함수들에서 뭔가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 이제 이 문제가 단답형으로 27번에 출제가 됐는데 27번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평이했어요. 꼭 이거를 굳이 빈칸 추론의 문제로 내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문제였었는데, 선생님 이제 이런 27번 스타일의 문제들이 만약에 확통에 약간 이제 부활하는 조짐이 좀 있으니까 이제 조합이나 아니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던가 또는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들로 이렇게 대체가 되면 이게 예전 지금 교육과정에서의 이런 빈칸 추론, 요 확률 통계의 빈칸 추론 문제는 많지는 않은데 이 문제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거든. 수열이랑 이게 통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27번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내용은, 자, 이렇게 이제 확률 통계 부분이 원래 이제 보통 문과 친구들이 주로 많이 수능에서 이제 봤었던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된 시험이다 보니까 이 확률 통계가 그래서 이제 필수 과정으로 아예 들어온 거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덧붙여 보면요. 원래 확률 통계의 4점 문제들은 기존의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의 4점 문제에 비해서는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자, 그 이유가 일단은 문제풀이의 스텝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미적분 문제가 막 스텝을 1, 2, 3, 4개 나눠야 되고 그래프도 이거 그렸다가 저거 그렸다가 이것도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확률 통계는 비교적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뭔가 그 풀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예를 들면 뭐 미적분을 10만큼 공부해야 된다면 확률 통계는 그 과정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은 한 4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문제의 좀 풀이 좀 적은 편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찬찬히 보면 선생님 저는 확률 통계랑은 저는 안 맞아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분류하는 거 잘 못하겠고 차라리 미적분이나 기하가 계산하고 이렇게 그래프 추론하고 이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걸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굉장히 호불호가 조금 많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이 확통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약간의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확통은요. 사건은 이제 이 문장을 읽고 그 문장 자체에 식이 있지는 않잖아. 쭉 뭐 이런 과정을 했거든. 얘랑 뭐 공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했거든. 공을 뽑았다가 다시 넣고 뭐 이렇게 실행한다고 해줘요. 시행한다. 이런 시행에서 이렇게 될 확률은 무엇이야? 또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야? 했을 때 중복하지 않고 빠트림 없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사건을 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류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시행을 했고 이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력 또는 추론 과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과 연결지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문해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둬서 여러분들이 좀 확률과 통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긴 해요.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생성이 돼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5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네, 정말 솔직하게 확실히 말해서 이제 이 예시 문항은 예전의 수능보다는 분명히 난이도는 낮아진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조금 수학에서만큼은 해소된 게 확실히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일단 대수하고 미적분 1은 당연히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확률과 통계가 필수화 과정이 됐기 때문에 문해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일단 많이 연습하시라. 이 얘기는 이제 누차 강조를 드렸고요. 자, 수능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100점을 받고 이거로 난 대학을 들어가겠다 하는 정시파 친구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기로는 기존에 이제 수능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를 뽑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수능만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한 7대3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으로 7, 그리고 수능 이외의 것으로 3.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 생기부가 조금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강화됐다. 여러분 학교에서의 이제 태도. 너무 무서운 말이지, 그치? 성장 과정을 이제 중시한다.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학교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내신을 수능처럼, 수능을 내신처럼 이렇게 기조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자라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요. 2028 수능 예시 문항에서 이제 주요 문항들을 뽑아서 해설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좀 미리 나는 좀 공부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 강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